안녕하세요. 새롭게 인사드리는 클래스 온 진행을 맡은 조혜진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딱 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세웠던 신년 계획, 또 다짐들, 또 의지를 돌아보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저부터 고백을 해보자면 목표와는 조금 많이 멀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진 저에게 한 멘토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계획에 집착하기보다는 매 순간순간 현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현존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 또 더불어서 지식까지 우리 클래스온에서 얻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슴과 머리가 뜨거워지는 시간, 클래스 온. 저희가 첫 번째로 모신 주인공은요. 와, 요즘 이 세대를 불문하고 셀럽으로 불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대학 총장계의 인싸 이광형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총장님을 뵐 생각에 전날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과장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얼굴이 또 알려지시기도 했고 인싸시잖아요. 제가 총장님을 소개할 때도 총장계의 인싸라고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소개글이 좀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인싸란 말을 듣는 거는 좀 상당히 어색해요. 오, 오히려 그런가요? 저는 거의 일생 동안 아싸인 삶을 살았고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뭐 인싸라고 그래요. 아마 총장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부자시더라고요. 부자? 네. 네, 마음이 굉장히 부자예요. 별명 부자시더라고요. 아, 별명이 많아요. 네. 그런 거. 아니 보니까 괴짜 할아버지, 꿈 전도사, 카이스트 벤처 메이커, 거위 아빠? 예. 이 중에서 좀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이 있으세요? 거위 아빠? 거위 아빠. 어떤 이유 때문에요? 카이스트에는 그 큰 연못이 있어요. 네. 그 연못이 너무 적막해서 아 여기에 좀 움직이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머리 식히면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위를 사다 놓고 거위 오리도 사다 놓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그 마스코트처럼 됐고 학생들이 좋아하고 처음에는 이 학생들의 어떤 심신을 배려하기 약간, 위함이었는데 그 거위로 구경 오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면은 아 제가 즐거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다른 사람이 즐겁게 해주면은 나도 즐거워지는구나. 아 그것도 깨달았죠. 아, 예. 근데요,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거든요. 총장님께서 새로운 취미가 생기셨는데 그게 다름 아닌 랩이라고요. 예, 학생들하고 이제 잘 어울리려고 제가 학생들 랩 동아리 가입했어요. 아,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동아리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예, 학생들이 또 저를 테스트해가지고 심지어 오디션도 보고 들어가셨어요? 아 그럼요. 예. 아,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짧게 부탁드려봐도 괜찮겠습니까? 이거 비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 비트. 비트 주세요. 와, 좋습니다. 네, 비트 주세요. 빛나는 미래를 향해 꿈을 펼쳐 인류의 미래를 향해 꿈을 펼쳐 진리의 산실 우리는 카이스트 창조의 산실 우리는 카이스트 긍지와 포부를 안는 우린 과학도 끊임없는 탐구와 창의력으로 번영하는 미래의 선구자 되자 등진하는 인류의 횃불이 되자 뭐 이런 거. 예. 우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실력이 아 좋으신데요? 그러세요? 아유,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박자감이 좋으신 아이고 것 저 같아요.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와, 이런 걸 이제 학생들하고 가사도 네. 만들고요.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놀고 또 랩도 하고 또 무슨 공연 있으면 공연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요즘 가장 신경 쓰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총장님께 아싸란 아싸 또 일 벌렸다 약간 이런 의미의 아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 오프닝만 가졌는데도 오늘 총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카이스트의 리더이자 학생들에게는 친구 같은 스승 그리고 대중들에게는 꿈을 전하는 꿈 전도사 이광형 총장님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지 런웨이로 모셔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저한테
괴짜 총장이다 또는 뭐 스마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에서 보면은 그런 성향을 어려서는 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제가 그렇게 보인다면은 이런 거는 제가 성장 과정에서 좀 영향을 받았고 또는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려서 이제 농촌에서 자라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제 집안의 농촌 일을 도우면서도 항상 어떤 거든지 좀 새롭게 하면 좋겠다,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책을 읽었는데 그때 에디슨 전기였어요. 그 에디슨 전기를 읽고서 나도 미래에는 에디슨과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큰 과학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발명품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조금 뭐를 만드는 거, 만지는 거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나 길을 이렇게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마침 근데 또 우리 아버님이 그때 저한테 나의 희망이라는 그 글짓기를 해보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희망은 뭐 과학자가 되는 거라고 썼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을 제가 보고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정말 맞는가 보구나. 그러다가 이제 내 인생의 길이 정해졌죠. 이같이 어렸을 때 주위에서 격려해 주는 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인생의 길이 정해졌으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특별한 뭐 잘하는 건 없었어요. 대학 시절에도 더 그랬습니다. 뭐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뭐 술도 잘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뭐 이거 이렇게 하자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남들이 하면 좀 따라가고 따라가서도 뒷전에 앉아 있고 그래서 일생을 이제 아싸처럼 초반에 살았는데 그런 시절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또 불안하고 외롭고 쓸쓸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게 또 아니고 나는 내 특징이 있다. 내 길을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내 길을 찾자. 그때 보니까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는데 그 많은 별 중에서 내 별도 있을 거 아니냐. 내 별을 찾았어요. 그래서 내 길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길로 가니까 인싸예요. 남하고 비교하니까 아싸니 인싸니 이게 된 거지. 나의 길을 정하고 내 길만 가면은 그 인싸죠. 그래서 결국 제가 인싸가 됐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유학을 다녀와서 이제 교수가 됐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어떤 교수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셔요. 그때 근데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게 제가 은퇴할 때 제자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흐뭇해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같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 게 나의 제자들이 나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저희 제자들이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하고는 대체로 뭐 학생들을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잔소리하고 구속하고 그런 거는 제가 좀 싫어했습니다. 대체로 학생들한테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게. 그래서 이광영 교수 연구실에 가면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대충 놀 수 있다. 이런 게 소문났는지 그런 성향의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 학생들이 오니까 저는 뭐 그대로 하게 놔줬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속에서 뭐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짓이 바로 이제 새로 뭐 창업하는 거예요. 회사 만들고 잘 되면 계속 하는 거고 안 되면 다시 학교 들어와서 또 공부하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했죠. 저는 지금도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는 젊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좌절을 느끼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의기소침해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들과 별로 비교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해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런 남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차이가 느껴지면은
스트레스 받고 뭐 힘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차이, 이 격차라는 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저는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격차를 느끼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발전이 없는 거고, 이 차이를 결국 내가 극복할 힘, 에너지로 삼아가지고 이 에너지로 내가 이걸 극복해야지, 이런 생각하면은 그것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의 교육관 중에 학생들을 뭔가 구속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방임해 주는 것이 어떤 교육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풀어주고 자유롭게 놔두다 보면 그대로 그렇게 쭉 가다가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거는 네. 꿈을 찾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게 하는 거. 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가면은 그건 됐다고 봐요. 그냥 교육의 끝이에요. 아. 자기가 스스로 이제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꿈을 찾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 사람들을 잘 갖고서 자기가 꿈을 찾게 도와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연구실에 와서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해라. 너무 좋은 생각이야. 그래 한번 해봐. 그렇게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뭐 방임처럼 된 거죠. 예. 아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총장님 연구실 앞이 굉장히 문전성시였을 것 같아요. 대체로 좀 놀고 싶은 학생, 좀 구속을 네. 싫어하는 학생, 그런 성향들이 모여 있으니까 네. 새로운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회사도 많이 차리고 뭐 그런 거죠. 제자들이 다들 지금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기업인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예. 참 대단하십니다. 만약에 한 제자가 총장님께 와서 돈은 엄청 많이 벌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일생을 해야 되는 거라면 저는 좋아하는 일 하죠. 돈을 좋아- 못 벌더라도. 그렇죠. 좋아하는 일 하다 보면 돈도 잘 벌린다고 봐요. 그거를 할까 말까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열심히 해서 막 전신 전력 두고 하면은 그건 잘 돼가지고 대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오, 깊은 깨달음이 오네요.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창의력은 예. 타고 나는 겁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대부분은 후천적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 창의력이 그러면 뭐냐를 기본적으로 보면 되는데요. 창의력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이다. 예,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저게 왜 저렇게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창의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 제가 네. 아나운서로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창의력이 넘쳐나는 멘트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거든요. 예, 예. 이거 좀 고민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주변에 좀 환경을 좀 바꿔보세요. TV를 거꾸로 놓는다든지 또 신발도 이게 좀 바꿔서 짝짝으로 해보시고 뭐 화장도 좀 이렇게 절반 한번 하고 나오시고 아수라백작처럼. 한번 해보세요.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제가 뉴스를 뭐 이렇게 화장을 반반해서 나올 수는 없겠지만 왜 못해요? 그거 하면 뭐 잡아갑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시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민도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창의력이 왕성해지는 나라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선 YTN이 그런 거부터 앞서주면 좋잖아요. 국장님 한번 하게 해주세요. 네. 제작진들이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네, 조용하네요. 이게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충격 받았나 봐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우리 클래스온 안에서 발상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강연에서는 또 총장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일지 다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총장은 어떤 일을 하는가 궁금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의 큰 비전을 찾는 거예요. 비전을 정하는 거예요. 갈 방향,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수진하고 같이 하죠. 두 번째는 이 비전을 교수, 학생, 직원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비전을 공유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엔 총장을 할 일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로 하는 일이 바로 필요한 돈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부금 모아는 거, 우리 학교 얘기하고 학교 비전을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시간은 기부금 모으러 다니죠. 그래서 비전을 세우는 거, 비전을 공유하는 거, 기부금 모으는 거, 이 세 가지가 총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의 대학을 생각하면은요, 가까운 미래에 성장의 한계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은 우수한 인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모으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국가의 연구비나 이런 사회 자본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물적 자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장의 한계가 보이는 상황에서 카이스트를 세계인류대학으로 만드는 방법은 한국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세계로 나가야 돼요. 세계로 나가서 우수한 인재를 모으고 연구비를 모아야지 돼요. 그래서 카이스트는 지금 글로벌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차에 G드래곤 측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세계 투어를 나가고 싶다. 그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G들을 글로벌 앰베서더로 하면은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수한 학생 모으는 게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던 거하고 또 서로 딱 맞아가지고 그 GD를 카이스트 초빙 교수로 영입을 했고, 조수미 교수님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카이스트가 세계로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술로 공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까, 그걸 통해서 세계 정상에 또 카이스트에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걸로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일의 본질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잘하면은 나머지는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옆에 있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은 본질이 흔들려서 나중에는 그 원래 초기에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을 충실하고 원칙에 충실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게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그러고 카이스트를 경영할 때도 그러고 저는 본질과 원칙만 세워주고 나머지 실행은 다 주위의 사람들이 같이 하도록 저는 방임하는 편입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건 좋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길이 다양하게 많다고 봅니다. 이건 마치 하늘에 있는 별에 수많은 별이 있고 각자 별들이 각자의 컬러로 빛나고 있어요. 이 별과 저 별과 비교해가지고 이게 더 빛나고 저게 나쁘고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컬러가 있어서 각자의 별이 빛나게 하면 되는 것이지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도 아싸여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나의 별을 찾고서 그 길로 가다가 보니까 아주 인싸가 되어 있듯이 우리 모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의 길, 나의 별을 찾아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카이스트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총장님의 비전과 꿈이 있으시다면 카이스트가 세계 10위권 대학에 드는 것. 네, 맞습니다. 네. 저는 10년 안에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카이스트가 세계 10위권 대학 안에 들기 위해서 어떤 걸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하듯이 창의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창의적인 그 성과라는 거는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이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과정이 좋았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에는 실패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실패 연구소요. 예. 그래서 자기가 원래 뜻했던 것보다 좀 못 미치면은 뭐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자. 중간까지 간 거 얼마나 여기서 얻은 게 많냐. 그러면 그걸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쟤도 그랬고 그럼 그런 건 다 하는 거구나. 실패하는 게 별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패해서 배우는 게 있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실패 연구소예요. 저는 그래서 카이스트를 네. 괴짜들의 놀이터로 만드는 게 꿈이에요. 모든 사람이 막 새로운 거 시도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네. 놀이터가 돼야 된다. 마음껏 나가서 놀고 학교에다 놀고 그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놀다 보면 언젠가는 카이스트가 세계 10위권이 되는 거죠. 이런 총장님을 보유하고 있는 이 카이스트에 다니는 학생들은 정말로 많이 부럽고 그래요? 정말 네. 진짜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질문을 준비했어요. 만약에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으신가? 한 가지만 고르셔야 됩니다. 예지력이죠. 예지력. 어떤 이유 때문에요? 이 세상은 이제 계속 변하는데 그 변화를 미리 내다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고. 저도 같은 답을 사실 골랐는데 제가 고른 이유를 말씀드리기가 사실 조금 부끄럽네요. 저는 사실 로또 번호를 미리 알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예지력을 얻고 싶다라고.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남을 도울 수도 있고 기술 개발해가지고 또 인류를 또 번영시킬 수도 있고 돈도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기부금 받으러 돌아다닙니다. 또 저의 이런 속물 같은 마음을 이렇게 잘 포장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로또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 MC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멘트 하나, 메시지 하나 꼽아보라라는 글이 이 대본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꼽지를 못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너무 필요한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시대의 리더들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는 클래스 온. 오늘은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총장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빛나는 미래를 향해 꿈을 펼쳐 인류의 미래를 향해 꿈을 펼쳐 진리의 전당 우리는 카이스트 창조의 산실 우리는 카이스트 과학도 창의력으로 되자 I'm a Christ, I'm a Christ 내 꿈을 향해 나가리라 나는